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9월 4일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바로 보겠습니다. 900원 하락해서 1.54% 하락했고요. 57,5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증시가 좀 반등을 하다가 좀 하락을 하면서 같이 좀 빠지는 분위기였고요. 반등을 좀 하는 듯 하면서 지금 주가가 좀 밀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제가 리뷰를 좀 오랜만에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어,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타 종목 위주로 좀 방송을 하고 있어서 시간 여건상 매일매일 리뷰를 하진 못하지만 계속해서 흐름을 잡고 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동안 리뷰 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계단식으로 이제 한 칸 올리고 네, 수렴 패턴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이제 좀 치고 나가면 좀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는 시기였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채로 네, 수렴 구간에서 하락으로 빠졌고요. 거기서 잠깐 반등을 하다가 네, 증시 분위기 네, 그런 분위기와 함께 좀 이제 하락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문구름 돌파는 좀 실패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지금 이제 전 저점 부분까지 네,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빠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5일선, 21선, 61선이 좀 이제 모인 이 수렴 구간에서 좀 이제 증시가 빠지면서 이렇게 좀 하방으로 좀 눌러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이 삼성전자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점을 찍고 네, 거의 10만 원 근처까지 찍고 나서 이제는 앞자리가 5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코스피도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렇게 쭉 주가가 빠지고 나서 반등을 빠르게 해 왔었느냐? 타 종목 이제 코스닥 종목처럼 좀 이제 힘이 수급이 붙으면 빠르게 이제 상승을 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죠. 근데 그 이전 데이터들을 좀 보면 항상 삼성전자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도 이제 빅 사이클 중에 하나였고 그 전에 상승을 강하게 하고 나서 하락을 이제 좀 계속해서 진행을 해서 고점 대비 네, 저점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반등을 하고 네, 계속해서 어떤 구간을 횡보를 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주가가 갇혀 있고요. 그 시기는 네,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보시면은 2018년 12월 정도부터 2019년 네, 9월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약 9개월 동안 삼성전자가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동일한 벽을 형성을 하고요. 네. 단 이제 저점 라인은 점점 높여지는 네, 그런 움직임이 좀 만들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수렴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가면서 단기간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래서 반등 구간은 9월부터 2월까지 약 한 7개월 정도 네, 올라서 62,000원 정도로 형성이 좀 되었습니다. 네. 47,000원 정도에서 7개월 흘러서 네, 62,000원이 되었고 그 뒤에 약 한 두 달 정도 만에 올랐던 주가가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이때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그런 코로나에 대한 악재로 이렇게 잘 올라가던 사이클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면서 네, 삼성전자 그 유동성 시장과 함께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상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을 것 같고요. 그 상승 이후에 나왔던 것이 이제 이 조정 장이죠.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유동성 자금이 빠지면서 그리고 이제는 그 반도체 시장이 잠깐 이제 침체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침체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 침체기를 불러온 금리 인상, 네, 금리 인상이 강하게 진행되면서 좀 이제 반도체 시장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는 것이냐? 네, 그게 이제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반등을 언제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았을 때는
이미 이제 유동성 시장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그 삼성전자의 오버슈팅 구간은 지금 다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원래 올라갔던 그 종고점 부근에 지금 주가가 좀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제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네,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해서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해서 그런 실적 우려감으로 좀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흘러내리는 것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의 상황을 좀 본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올해 이제 반도체 겨울이죠. 네, 반도체가 이제 시장이 좀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이제 좀 좋지 않게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하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가 PC와 스마트폰을 넘어서 클라우드 서버용 산업용 확 산업용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쪽의 강자입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도 상당히 크고요. 그 매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50% 정도죠. 네, 그래서 50% 이상이기도 하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래서 이 메모리 가격에 대해서 실적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상황에서 보았을 때 지금 이제 3월부터 지금 9월까지 이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을 보았을 때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이 2분기 동안 3분기죠. 3분기 들어서 반도체 가격 하락이 아주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 그런 투자들이 조금씩 부진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 때문에 이제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반도체 가격도 네,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좀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반도체 관련 그런 종목들이 모두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계속해서 끝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게 생각해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반도체 가격도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였었고요. 그때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사이클을 가지고 올라갔었다.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을 2년 정도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좀 그런 글로벌 경기가 좀 이제 코로나라든지 전쟁으로 인해서 좀 이제 많이 엉켜지면서 좀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확실히 지금 그런 사이클을 어느 정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예상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급격하게 반도체가 이 관심을 받았던 시기가 이때 2016년대입니다. 네. 이때부터 아주 시장이 강하게 반도체 쪽에 비중이 실렸고요. 그때부터 투자도 아주 확대를 크게 하면서 네, 관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가가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데 약 3년 정도가 걸렸고요.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도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약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구간이 이제 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구간 이후에 2023년 뭐 이럴 때는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는 상당히 이제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단기간에 수익을 내긴 어렵지만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임은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그 들어가는 구간을 위쪽 말고 아래쪽으로 잡으시면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네, 거기에 실적이 우수하다 보니까 배당 수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매매법을 이용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정말 이제 기업을 보고 그런 산업의 흐름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주목을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투자자 수급은 좋지 않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모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를 이어가지 않고 있고요. 매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 수급이 좋진 않지만 분명히 지금은 좋지 않은 때가 맞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는 좋은 시기가 분명히 다가올 것이고 그게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분명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얼어붙고 네, 그 시기가 끝나면 분명히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반도체를 원래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들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은 분명히 다시 반도체를 많이 매수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수요가 몰릴 때 반도체 가격이 다시 올라갈 거고 그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이 기업들이 또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복귀를 했죠. 네, 그래서 복귀를 해서 이제 글로벌 복합 위기에 불필요한 프로젝트는 중단을 하고 투자와 고용은 계속 크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M&A와 같은 대형 투자에 또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A에 대한 얘기는 좀 몇 달 전부터 계속 언급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한종희 삼성 사장도 RE100 비전을 이제 곧 발표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M&A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RE100은 이제 뭐 온실가스 축소를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공장을 돌리겠다. 뭐 그런 이제 글로벌 캠페인인데 그것을 이제 삼성전자도 이렇게 참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M&A거든요. 그래서 한종희 부회장이죠. 네, 한종희 부회장이 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보고 있고 많은 진척이 있었다. 그래서 M&A 관련해서 이제 특성상 업종과 회사 이름을 밝힐 수 없고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언제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그 M&A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어, 그때 M&A 관련 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아닐까라고 시장에서도 지금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메모리 쪽을 지금 삼성전자가 승부수를 던진 거고요. 메모리 시장은 이미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도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중에 수요가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TSMC가 지금 1위 시장을 놓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추후에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떤 전략으로 그 TSMC의 독점 구조를 깰지가 이제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기사를 보면 저번에 이제 3나노죠. 네. 3나노미터의 그 반도체를 이제 삼성전자가 첫 번째로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식은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 3나노를 생산을 했고요.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은 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뭐 그런 방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TSMC는 아직 3나노 양산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제 곧 양산을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 방식은 핀펫인가요? 네, 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식이고요. 사실상 기술은 GAA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제 그 같은 3나노를 만들더라도 같은 3나노를 만들더라도 거기에 대한 효율이 다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성능이 얼마나 보장되고 그다음에 수율이죠. 수율이라는 것은 100개를 생산했을 때 그 중에 몇 개를 쓸 수 있느냐, 양품으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관건일 것 같고 이 TSMC는 계속해서 이제 애플 쪽에서 투자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나노도 TSMC에 위탁을 했고 앞으로 이제 애플에 들어가는 그 칩이죠. 네, 그것도 이제 계속해서 TSMC가 보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아이폰과 뭐 그 저기 갤럭시 이런 쪽에서 보았을 때 그 성능 차이가 좀 났었습니다. 갤럭시는 지금 성능이 좀 떨어져서 발열 문제로 그런 게임을 진행함에 있어서 성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조치를 하면서 좀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용해졌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애플과 그다음에 삼성이 사용하는 그 칩이죠. 네. CPU와 같은 그런 칩 성능이 굉장히 차이 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애플이 사용하는 것은 TSMC고 삼성이 사용하는 것은 스냅드래곤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개발한 칩이기 때문에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기술력이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3나노를 통해서 그런 상황을 좀 역전을 하려고 했고 일단은 좀 더 어려운 GAA 방식으로 삼성전자가 개발을 했지만 애플은 지금 TSMC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의 뭐 맥북, 그다음에 뭐 아이패드, 아이폰 12 이것도 이제 다 TSMC 5나노 공정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된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최근에 또 들려온 소식은 구글이 삼성 3나노 공정 사용을 해서 3세대 텐서 프로세서를 생산을 한다라고 나왔고요. 구글의 차세대 스마트폰 픽셀 8용 텐서 프로세서가 내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고 이 제품 생산을 위해서 삼성이 최근 양산을 시작한 3나노 공정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구글 스마트폰은 이전에는 퀄컴 프로세서를 사용을 했지만 삼성전자의 지원으로 2021년 구글 스마트폰 픽셀 6에 처음 적용된 텐서 프로세서 개발에 성공을 했다. 삼성의 이제 3나노 공정이 사용업체가 이렇게 공개된 것은 처음이고 그 첫 업체가 구글이라는 것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TSMC와 삼성전자가 아주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쪽에서 이제 성능이 뛰어날지는 또 이제 돼봐야 알겠죠. 그래서 점점 이제 반도체 시장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력은 확실히 톱2는 TSMC와 삼성전자인 것 같고요. 지금은 반도체 시장이 좀 얼어붙어서 그렇지 다시 한번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다시 한번 그 시장이 확대가 되는 시기가 돌아왔을 때는 네, 분명히 준비된 기업들만이 네, 그 수혜를 누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도 거기에 맞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그 패턴을 보았을 때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도 지금 삼성전자가 기술력 입장에서 세계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보았을 때는 당연히 네,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약 3년 동안의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는 앞으로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동안에 확실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라는 것이 뭐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좀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고 그런 뭐 매매법을 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기회 비용을 따졌을 때는 좋지 않은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네, 본인의 자본을 계속 굴려가고 그러고 산업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 좋은 종목 중에서도 분명히 시기가 있다. 그 시기를 잘 골라야지 당연히 좋은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 시장 네, 또 열리게 되는데 9월 달은 또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올해 지금 좋지 않은 시장은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그렇게 깊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반등하는 시기가 다가올 것이고 그게 2023년에는 좋은 시장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